안녕하세요. 이무기입니다. 작년 1885년에 중국으로 간 윤치호의 이야기, 이어서 1886년도를 볼 건데요. 윤치호의 일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특히 자기 반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엔 윤치호가 또 어떤 결심을 했는지 윤치호의 마인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1월 1일, 이제 양력 1월 1일이니까 서양식으로 새해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일, 내가 과음하여 취한 뒤 마음속으로 경계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항상 알았죠? 그런데 오늘 또 능히 억제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나약하다 하지 않겠는가? 또 내가 능히 술을 이길 만큼 큰 힘이 없어서 오히려 탐내어 마시다가 반드시 구토하고 기력을 해쳤다. 능히 말 타는 재주를 알지 못하면서 준말을 세게 달리어 험한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건대 영웅오걸이 술을 탐내다 이를 그르치고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남자는 술과 여자가 문제다. 이런 비유하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 깨알 같은 비유들. 그런데 술의 힘에 눌리어 몸과 기운을 다치고 있으니 생각하면 어찌 한심스럽다 하지 않겠는가. 이로부터 마땅히 마음속에 정하고 또 마음의 약속을 더하여 무릇 술 마실 때는 마땅히 힘을 헤아려 마시되 탐을 내어 많이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성심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신명에게 빌어야겠다. 또 약속하고 막 빌어요. 맨날 술 마시고 후회하죠. 1월 3일, 다음날 일어났는데 기분이 상쾌하지가 않죠. 숙취가 늘 심해요. 아침 먹고 서원 갔다가 예배하고 서원 와서 책 보다. 몸도 안 좋은데 공부는 또 하고요. 그리고 작년 일기부터 목욕한 얘기를 꼭 써요. 그러니까 1885년부터 보면 목욕은 진짜 한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하는 거예요. 2월 4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모 양당, 군부모, 동궁, 친척 일가, 우리나라 인민이 더욱 장수하고 복될 것을 빌다. 음력으로 1월 1일. 이게 원래는 우리 입장에서 새해인 거니까 자기식으로 또 새해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이렇게 초반에 자꾸 등장하는 여자가 있는데 바로 낭랑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름 보면 즐거운 락 또는 음악할 때 랑은 아가씨라는 뜻. 그래서 이 여자랑 굉장히 자주 자요. 선물도 주고. 2월 21일. 이날 일용품을 사요. 액자 2개, 그리고 장갑. 그리고 사진틀을 샀는데 하나는 주상사진, 하나는 아빠의 사진을 걸어놓는데 이렇게까지 고종사진을 집에 걸어놨을 정도로 정말 충심.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누구 사진에 더 비싼 액자를 꼈을까? 문득 궁금해졌는데 고종사진은 벽 위에 모시고 또 그 다음 갇힌 사진을 걸었다는 이 적은 순서로 봤을 때 굳이 말은 안 하지만 한번 예측해볼 만은 하죠. 2월 28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날 다짐을 해요. 술은 마시는데 여름휴가까지는 음주는 많아도 2홉을 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중국 술은 큰 잔으로 15잔, 작은 잔으로 20잔을 넘기지 않을 거고 반드시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다. 엄청 구체적으로 다짐을 해요. 그런데 3월 27일 이날 되게 재밌는 게 약속을 바꿨대요. 그래서 마음의 약속을 고친 날이다. 술 마시는 약속을 고치는데 이유가 있어요. 무릇 남과 같이 술을 마심에 있어서는 잔이 많고 적은 걸 정할 수가 없어서라면서 일본 술은 5, 6홉 혹은 열홉으로 한다. 쭉 중국 술은 어떻게 한다. 아마 더 마시고 싶어서 슬쩍 늘린 것 같죠. 만약 이 약속을 정한 뒤 다시 마셔서 인사를 못 차리면 이건 마음의 약속을 어긴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은 2차례나 고쳤으니 다시 고치지 않겠다. 그런데 뒤에 단 6개월 뒤에는 고쳐도 된대요. 그리고 그 6개월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면서 스스로 기준을 다시 만들어요. 6개월은 명확하게 능히 기준을 만들어 놓네요. 그리고 4월 4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취해가지고 구토한 일이 생각나서 반성을 합니다. 너의 마음의 약속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 될 것이다. 자기가 잘못해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보면 이날 용화사에 꽃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여행기를 쭉 길고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지난해에도 수저우 여행 가가지고 탑에 이름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가서도
벽에 이름 적고 내려와서 복숭아 꽃도 꺾고. 이름을 꼭 적어, 어디 놀러 가면. 아주 한국인의 몹쓸 버릇이죠, 이거. 윤치호도 역시 어글리 코리안. 8월 14일 이날도 마음의 약속을 아주 거창하게 적어놨어요. 저 손상될지도 모르는 나의 건강을 보호하고 낭비로부터 나의 금전을 방지하고 등등. 그리고 앞으로 밤을 파는 여자들과 자지 않겠다. 한동안 밤을 파는 그 여자랑 많이 잤으니까. 그리고 이날 일기가 되게 특이한 게 이때 한문으로 일기를 원래 쓰고 있었는데 이 기도문만 영어로 썼어요. 약간 하나님한테 하는 약속이라 그런 건지 한자로 하면 모를 것 같아서 그동안 이제 뭐 다 서양 미국 사람들한테 배웠으니까. 8월 24일 작년에도 그랬지만 고종 생일에 이제 삼가 만세를 빌고 9월 22일 역시 민비의 생일도 만세를 빌어요. 근데 보면 이날이 음력으로 8월 25일이에요. 원래 민비 생일이 9월 25일인데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일기를 보면 10월 22일 이날이었다 하고 다시 정정을 해요. 내가 그때 헷갈려서 잘못 썼다고 이렇게 뒤에 코멘트까지 붙입니다. 11월 28일 이때 윤치호가 교회에서 서기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직무는 뭐 좋은 건 아닌데 여러 선생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된 거다 하면서 은근 돌려서 막 자랑도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이제 베트남 사람을 만나는데 베트남 사람을 만난 건 여기서 처음 나오는 듯 하네요. 그리고 12월 8일 종쥐아쥔 군이라는 중국 사람, 한자로 보면 종가준 군이 보비라는 개를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불결하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네요. 그래도 이 친구랑 나름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일기를 보면 12월 18일 또 만나서 같이 성례를 구경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승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요. 노승들이 목탁 두드리고 하는데 나를 보더니 모두 머리를 돌려 사방을 쳐다본다. 여자들이 중국 옷 입고 불쌍하게 절하고 있다. 향 피우고. 근데 이런 걸 쓴 이유가 이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가 근거하는 바도 없고 신도가 경건한 성의도 없다. 향 연기는 눈을 해칠 뿐이고 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흙과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한탄스럽다. 불도를 어찌 가히 문명인이 숭상할 만한 것이라 하겠는가. 기독교 마인드로 불교 비난하는 이 내용을 보면 윤치호의 기독교적인 시각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윤치호의 1886년도의 이야기. 어떤 공부를 했고 그 해에 조선에서는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